미술사상 가장 끔찍한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침대 위에서 목이 잘리고 있어요. 피가 베개를 적시고 침대 밖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그 칼을 쥔 건 두 여자였습니다. 한 명은 남자의 머리를 짓누르고 다른 한 명은 톱질하듯 칼을 밀어넣고 있죠.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22살 여자였습니다. 400년 전에. 그리고 캔버스 위에서 목이 잘리는 저 남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이건 한 화가가 붓으로 사람을 처형한 이야기입니다. 1593년 로마, 아르테미시아는 화가의 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오라치오는 당대 최고의 화가 카라바조를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딸은 무서운 재능을 보입니다. 형제들은 붓을 잡으면 어설펐는데 딸만 달랐죠. 아버지는 곧 인정합니다. 이 아이가 나보다 낫다. 17살에 그녀는 그림 한 점을 완성합니다. 수산나와 장로들, 목욕하는 벌거벗은 여인을 두 늙은 남자가 담장 너머로 훔쳐보는 장면이에요. 그때까지 남자 화가들은 이 장면을 야릇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17살 소녀가 그린 수산나는 달랐어요. 몸을 비틀고 손을 들어 막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립니다. 훔쳐보는 시선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처음으로 여자의 입장에서 그린 겁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여지는 여자가 된다는 게 어떤 공포인지. 그리고 그 공포는 그림이 아니라 현실로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그림을 더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이자 동료 화가를 집으로 부릅니다. 아고스티노 타시, 원근법의 거장이었죠. 타시는 아르테미시아에게 그림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단둘이 있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사람. 1611년의 어느 날, 그 집안에서 타시는 아르테미시아를 강간합니다. 18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결혼하겠다고, 명예를 지켜주겠다고. 그 말을 믿고 그녀는 침묵합니다. 한 해 가까이. 하지만 타시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르테미시아의 그림을 훔치려 했고 심지어 자기 아내를 죽이려 한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진실을 안 아버지는 결국 고발합니다. 1612년 로마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누구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재판은 7달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데 법정이 의심한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피해자였습니다.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400년 전 법정의 논리였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말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죠. 그 방법은 고문이었습니다. 11레라고 불리는 도구. 손가락마다 끈을 감고 점점 조여서 부러뜨릴 수 있는 형틀이었어요. 화가에게 손가락은 생명입니다. 그 손가락을 조이면서 법정은 묻습니다. 강간당한 게 사실이냐고. 거짓이면 지금이라도 말을 바꾸라고. 끈이 조여듭니다. 살을 파고들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대답만 반복합니다.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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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손가락이 비틀리는 그 순간 그녀는 법정에 앉은 타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내게 준 반지군요. 이것이 당신의 약속이군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고문을 견뎌야 했던 재판. 결국 타시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로마에서 추방. 하지만 그 판결조차 끝내 집행되지 않았어요. 타시는 멀쩡히 로마에 남았습니다. 법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이 해주지 못한 일을 그녀는 직접 합니다. 붓으로. 재판이 끝날 무렵 아르테미시아는 그 그림을 그립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성경 속 이야기예요. 적장의 목을 벤 여인 유디트. 같은 장면을 그녀의 스승의 스승인 카라바조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카라바조의 유디트는 칼을 들고도 겁에 질린 소녀예요. 몸을 뒤로 빼고 미간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칼을 댑니다. 남자가 상상한 여자의 모습이죠. 아르테미시아의 유디트는 다릅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팔뚝에 힘줄이 섭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를 짓누르고 도살하듯 칼을 밀어넣어요.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침대를 적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목이 잘리는 홀로페르네스의 얼굴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걸. 아고스티노 타시. 그녀를 강간한 그 남자였습니다. 칼을 쥔 유디트의 얼굴은 아르테미시아 자신이었어요. 그녀는 캔버스 안에서 자기를 망친 남자를 자기 손으로 처형한 겁니다. 법정이 끝내 단죄하지 못한 가해자를 그녀는 400년 동안 죽지 않을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영원히. 재판 직후 그녀는 로마를 떠나 피렌체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을 해냅니다. 1616년 그녀는 피렌체 미술 아카데미의 정식 회원이 됩니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원이었어요. 여자는 화가가 될 수 없다고 믿던 시대에 메디치 가문이 그녀를 후원하고 유럽의 왕들이 그림을 주문합니다. 영국 왕 찰스 1세의 궁정에서도 일했어요. 그녀는 당대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그림들이 하나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그림은 아버지 오라치오의 작품으로, 어떤 그림은 이름 없는 남자 화가의 작품으로 둔갑합니다. 여자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 리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아르테미시아라는 이름은 미술사에서 거의 400년 동안 지워집니다. 세계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 통째로 잊혀진 겁니다. 그녀가 다시 발견된 건 20세기에 들어서였습니다. 학자들이 먼지 쌓인 그림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남자 화가의 것으로 알려졌던 걸작들이 하나씩 그녀의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죠. 우리가 400년 동안 한 천재를 통째로 놓치고 있었다는 걸. 그녀가 남긴 자화상 한 점이 있습니다. 회화의 알레고리로서의 자화상. 붓과 팔레트를 든 여인이 캔버스를 향해 몸을 던지듯 그림을 그리는 모습. 당시 사람들은 회화라는 예술 그 자체를 여신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신의 얼굴에 아르테미시아는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나는 회화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회화 그 자체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고문 속에서도 진실을 말했던 여자. 법이 못한 일을 붓으로 끝낸 여자. 잊혀졌다가 400년 만에 돌아온 여자.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였습니다. 잊혀진 천재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으로 함께해요.